이거는 이제 미숙립 전화인데 이것도 일본에서 많이 나와서 굉장히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덥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그래도 상당히 여기 많이 배치를 많이 해서 햇빛이 많이 떨어지는 걸 많이 이렇게 투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정도로 햇빛이 안 떨어지시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과대지를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리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 수량은 줄더라도 뭐 증상은 마찬가지로 연하기에 비해서 지연되고 과립이 당도 미숫가립처럼 많이 나타나는 이런 치명적인 거죠. 똑같이 익어야 되는데 어떤 건 익고 어떤 건 안 익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주 나중에 문제가 되죠. 이것은 만개 후 60일 이상의 강한 일조 부족 같은 거, 일조 부족. 아까 쉽게 얘기하면 결과지를 많이 주면 햇빛이 가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열간 사이가 한 3m 50은 돼야 되는데 뭐 옛날 것 같으면 2.8m 이러니까 너무 좁게 가지를 많이 두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보시면은 시바르당 수량을 얼마 둘 것이냐, 수량을 많이 달면 안 됩니다. 뭐 많이 두셔도 뭐 1.8톤, 1.7톤 이렇게 두셔야 되는데 많이 두게 되면 가지를 많이 뽑아야 되고 가지를 많이 뽑다 보면 햇빛이 줄다 보니까 더운 공기가 그 밑으로 들어와서 날아가질 않으니까 여러 가지 생리장애가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렇게 샤인마스크 값이 떨어진 거는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습기가 늦어져서 덜 익은 거 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너무 과잉으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좋은 값을 받으시려면 시바르당 수량도 조절하시고 과방 하나의 크기도 줄이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내년 한 3년 동안 열심히 이거를 서로 다 협력해서 적당하게 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런 게 나타나고 맛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처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축가증 내기 위해서 하계 전정할 때 어떻게 하냐. 요거를 너무 적절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또 나오죠. 질소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질소 많이 주시면 늦게 익을 뿐더러 너무 신초가 범무해서 글루 영양분을 뺏기고, 특히 2차 처리, 지베레린 2차 처리 하실 때 날짜도 잘 지키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덥지 않을 때, 흐렸을 때, 요럴 때 적당한 당도, 또 지베레린에다 어떤 사람들 전착제 섞는데 그건 전착제 섞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괜히 오랫동안 너무 붙어 있으면 그게 쫄아붙어서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과실을 과립 하나하나를 망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소하고 엽소 증상인데 여기 마찬가지로 입이 타는 증상과 심한 경우는 이렇게 과일한테도 돼서 과일이 전부 이제 일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소 현상은 장마 이후에 온도가 갑자기 이렇게 올려주면 과일에 그냥 어깨 부분인 과일에 직접 쐬어갖고 화상을 입는 현상이죠. 특히 이제 장마 때는 왜 이게 많냐면 흐리거나 비 오다가 갑자기 햇빛이 비치면 공기 중이 깨끗하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거기에 내부적인 생리현상은 세포내의 아세트알데히드가 축적돼서 이제 그걸 막으려고 그런 성분이 축적되죠. 그랬다가 이제 이것이 갈변 현상을 이루어지고, 그래서 장마 이후에 이렇게 너무 심하면 갓이라든지 봉지를 씌우면 훨씬 덜하죠. 유목계 신문지 등 갓 씌우기 또는 적심할 때 곁순을 키워서 조금 그런 걸 만들어주고, 여기 보세요. 질소는 하여튼 많이 주면 안 돼요. 질소는 많이 주면 잎이 엷어져서 같이 햇빛이 비치더라도 빨리 그게 망가지는 거죠. 토양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적절하게 이용하고, 산란형 피복,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합성 잘하는, 조금 빛이 덜 들어오지만 광합성에는 이상이 없는, 온도가 낮추는 이런 필름을 피복해서 쓰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엽소는 이제 입이 갈변되는 현상인데, 이거는 제일 먼저 뭐냐, 너무 신초를 세게 기르면
포도송이하고 수분 경합이 일으켜지죠. 쉽게 얘기해서 포도 아래에 있던 것이 입이 호흡을 더우니까 호흡을 해서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려고 그걸로 뺏기죠. 그래서 과일에서 수분이 이동해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장막 이때 특히 심하고 특히 이제 지하수위 답전한 배수 논에다가 이제 만드는 경우 뿌리가 약해지니까 밑에서 빨아들이는 건 약하고 날아가는 건 많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논에다가 포도를 재배할 때는 암거 배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지하수위가 높으면 죽지는 않지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질소과덕이 마찬가지로 질소를 너무 많이 주면 세포가 약해져서 그 햇빛 비쳐도 피해도 크고 또 신초가 많이 나와서 글로 수분을 뺏기기 때문에 과일이나 잎에 이런 엽소나 일소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산란형 피복을 하면 온도도 좀 낮추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강구하셔야 됩니다. 일본에는 이미 많이 일어나서 많이 퍼졌는데 우리나라도 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피 갈변 제왕에는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지만은 특히 이렇게 뭘 쳐갖고 이게 쫄아붙으면서 렌즈 현상이라고 써 있죠. 이게 렌즈가 볼록 렌즈 구실하니까 햇빛을 끼니까 그 부분에 열이 많이 가해져서 이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미경 사진으로 보면 이 부분들이 그런 피해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약제 살포를 뭐 한낮에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아주 렌즈 작용이 많이 끼니까 이거 가능한 한 약제 살포라든지 GA도 처리할 때 흐린 날 처리한다든지 이건 아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스프링클러 관수도 한낮에는 스프링클러 관수할 때도 물방울이 튀어서 묻지 않도록 이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장마기 때 갑자기 햇빛이 날 때 물을 주면 하우스 아니니까 하우스라 비가리는 물이 없다고 그때 물을 주면 잘못 튀기면 아주 현저하게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리 현상이라고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과일 표면 장애인데 이게 이제 청포도니까 이제 익어가면 여기 노랗게 이렇게 익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노랗게 익은 게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익어야 되는데 이럴 때 표면에 뭐 얼룩 현상이 지거나 과점이 지거나 약간 이렇게 상처 같은 게 나거나 이게 아마 일본도 온도가 덥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피해가 아주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숨기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증상은 표면에 여러 가지 뭐 무늬 형태도 있고 뭐 이렇게 슬립 끌리는 기스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개하고 15일에서 30일경에 과일 당도가 17%를 넘고 산도가 0.4% 이하되는 시기에 발생이 시작해서 특히 소리과에서 많이 되고 가온재배에는 장마철에 이제 많이 생겨서 심각하게 많이 생깁니다.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포층이 얇으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세포층이 얇다는 얘기는 질소 과다시켰다는 얘기예요. 질소 과다시키면 또 영양분이 없거나 또는 광합성을 잘 못하든가 하면은 이제 이런 세포층이 얇아지는 거, 세포벽이 얇아지고 또 이제 폴리페놀 산화 효소의 발현이 늦게 되고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 이런 내부적인 증상은 이런 게 원인이 되지만 발생하기 쉬운 것은 만개 70일 이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2월 가온재배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개 발생이 쉬운 만개 후에 다습한 조건이 더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습기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여기도 보면 가스리층은 다발원은 소발원에 비해서 당도 상승이 느리고 성숙기, 과피 중 칼슘 함량이 적고 질소 함량이 많은 경우를 보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질소가 많으면 칼슘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질소를 많이 주면 앞에서도 여러 세균강에 나오지만 질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특히 비가림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빗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질소를 많이 주는 건 아주 금물입니다. 질소 많이 주시면 알은 커지지만 익지 않고 이런 생리장애가 많이 온다든가 과피가 두꺼워져서 맛이 없다든가 이런 증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질소는 아주 적절하게 조금만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로 자세히 나타났지만
일본에서는 뭐 심한 경우 토양 pH를 7.0에서 7.2라 조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너무 센 거고 한 6.5에서 6.8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부처 관리도 이것도 뭐 부처 관리 잘해야죠. 왜냐하면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도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정한 수소가 되도록 질소 조금 주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방 주변의 환경 개선, 이게 이제 습도가 잘 높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무 우거지면, 신초가 많아지고 우거지면 안 되죠. 햇빛도 잘 들어가서 광합성도 잘 되고, 또 신초가 많으면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CO2가 골로 옮겨지질 못합니다. 거기서 CO2를 내서 뱉으면 바로바로 이게 바람이 약간 통해야지만 새로 CO2 함량이 낮아져서 훨씬 이게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호흡이라든가 이게 낮아지기 때문에 얼마의 크기로 돼야 되냐면 23cm에서 입의 포기가 23cm에서 25cm짜리가 15장 필요합니다. 과방 하나당. 요걸 잘 유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디 하나도 매디 길이가 10에서 12cm. 그 다음에 기부 쪽에 그 신초의 굵기가 1cm 내외로 기르셔야지, 너무 커서 뭐 굵기가 엄지손가락만 하다든지 이러면은 포도는 참 곤란합니다. 생조제 처리도 이제 중요하죠. 이것도 특히 2차 처리를 할 때 수세가 너무 세면 지혜에다가 폴멘트를 섞기도 하고 이래야 이제 좋은 방법이고, 저녁 8매 때 딱 해야 되고 꽃송이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이것도 할 때도 과피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흐린 날, 온도가 낮은 날 처리를 하셔야 되고, 세균의 활성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땅도 신경해서 유기물도 넣어주셔서 잔뿌리가 잘 돼야지만 물이 필요할 때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양분만 많이 빨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뿌리를 자꾸 내주는 것들이 토양계량을 실시한 게, 일본에서 봐도 토양계량 실시해서 훨씬 줄어들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성숙기에도 뭐 마찬가지로 익어갈 때 온도를 낮추는 게 훨씬 좋죠. 특히 너무 과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송풍팬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토양 수분을 수분 센서를 가지고 잘 맞추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성숙기의 일조 조건을 잘 맞춰놔야 되고, 특히 신초가 강해서 증산할 때 다 신초가 뺏어가서 과일에 모자르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립비대,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1.5톤 정도는 넉지하고, 과립비대가 포도원에서는 1.2톤, 오죽하면 얼마 이하로 다시랍니까? 일본 사람은 1.5톤 이하로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에 배는 달고 계시잖아요. 3톤씩. 그러면 굉장히, 심지어는 과립비대가 잘 안 되는 데는 더 조금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1.5톤까지 달기는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지만 1.7톤, 1.8톤 이상 다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달고 맛있게 재배하려면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과죠. 이거 터지는 건데, 원래 그 샤인마스카트는 그렇게 많은 열과 현상은 나오지 않아요. 원래 그 모계나 부계 그 위의 조상에서 잘 안 터지는 증상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때 이렇게 터지는 경우는 약간 나오기는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열과성이 낮지만 이제 비가림전에서 수확 직전에 가무가 많아지면 주두훈 부분에 과하게 발생하는 수가 있다. 아까 동그랗게 나오죠. 그래서 유목이나 수세가 약한, 저장양분이 적은데 저장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나, 또 주두훈에 지벨베리가 다시 나왔은 경우, 또 농약 잘못 치셔갖고 곰팡이병이나 흰가루병, 특히 습도가 많이 있게 관리를 하실 때, 특히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덕 위에는 이렇게 우산처럼 생겼기 때문에 거기가 환기가 안 되면 과습한 상태로 나타나면 곰팡이가 온상이 되죠. 이제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책은 가지 관리, 그러니까 적절하게 방지도 되고, 농약도 적절히 돼서 조개 낙엽이 안 되도록 하고, 표피 세포층의 발달을 하려면은 정립, 그러니까 송이를 잘 따줘야죠. 송이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돼? 과방 하나를 650g 정도로 맞추셔야 돼요. 송이수를 송이의
크기를 줄여야 되고 또 이걸 너무 많이 질소를 많이 주면 옆에 거하고 부딪혀서 터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2차 처리 특히 2차 지배베리 처리할 때 알맞는 습도에다가 농도도 알맞게 하고 흐린 날 꼭 처리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똑같은 송풍패에서 온도 놓치는 거, 낮추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이 또 너무 오랫동안 약간 오래 두면 이 샤인마스카트는 그 끝부분이 초승달 모양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익혀서 또 달게 하기 위한다고 또 너무 오래 두면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관찰해서 하셔야 되는데 특히 좀 어려우셔도 송풍팬을 설치하든가 위를 열을 수 있어야 앞으로는 아마 우리나라가 전부 더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화수치계 등생 이건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끝이 노랗게 돼서 이렇게 갈변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영양분이 못 오니까 있긴 있는데 이건 이제 정상가지만 있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영양분이 못 오니까 이것도 맛이 없죠. 이제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게 이제 가끔 나오죠. 이거는 이제 만개후 100일경에 나오는데 나와서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거는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여름철 전정을 철저히라는 포도원에서는 안 나와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 햇빛이 잘 들어가나 바람이 잘 통하는 것은 잘 안 나오는데 너무 이것이 모여있다든지 이런 건데 아직 확실한 거는 돼 있지는 않으나 마찬가지 부분으로 이게 적절하게 달고 적절하게 하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칼슘 결핍 이거는 뭐 칼슘 결핍이 되면 pH는 상당히 높아야 되죠. 이게 아무리 일본에서 육정을 했지만 유럽 P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pH가 뭐 7.0까지는 안 올라가도 뭐 한 6.5에서 6.8 사이는 돼야 됩니다. 이렇게 심하면 이렇게 낙하산 잎이 되죠. 이건 뭐 오이잎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 끝에 이렇게 얼룩얼룩한 증상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초 끝에 발생하는데 어떤 데서 이거 전염은 말이 좀 이상한데 그 얼룩얼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방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기에 나면 질산칼슘 30g을 30리터에다 녹여서 관수하면 이제 응급조치는 되나 pH가 40-50cm까지는 pH가 6.5 이상은 돼야 이런 증상이 이제 안 나타납니다. 이게 석회가 적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아까도 마찬가지로 질소가 과다하게 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예 pH를 12월 초에 40cm 부분을 떠서 pH가 낮으면 석회를 거기다 놓고 심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그네슘 결핍 이건 뭐 다른 것에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많이 일본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품종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나오는데 특히 이제 포도가 키우라고 가리를 많이 주면 쉽게 나와요. 가리에 기량 자극이기 때문에 피부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연면살포 심어놓고 칼리가 많으면 안 되니까 뭘 좀 줄여야 되고 특히 이제 붕소가 중요하죠. 포도는 붕소를 2년에 한 번씩은 꼭 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과일이 이렇게 중간 가다 안 되든가 너슬 포도가 된다든가 물론 지혜를 써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잎도 얼룩얼룩해서 쉽게 얘기해서 광합성을 다 못한다든가 신초도 크기가 작아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 2년에 붕소를 2kg 정도만 시용을 해야지 또 너무 많이 주면 과다 증상이 나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다 증상이 나오면 치료하는데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2년마다 시바르당 2kg 정도 주시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겁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종합 미력 요소를 줘도 되지만 이건 너무 비싼 거고 쉽게 얘기해서 토양 pH를 7.5 이상으로 그래서 맞추면 안 됩니다. 6.에서 6.8 정도 하면 좋고 이게 안 되면 고토석회를 주든가 고토석회보다는 더 빨리 줄 수 있는 건 황산마그네슘을 황산고토를 1년에 12월 초에 10kg 시바르당 10kg 정도 주면 이런 현상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셔야지 나온 다음에 하면은 치료하는데 2, 3년 걸립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더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덕의 온도를 30도 이상으로 맞추시면
생장애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질소 과다시키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비가림을 했기 때문에 적게 주셔야 됩니다. 많이 주시면 절대로 더 해롭습니다. 이게 온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은 수량을 얻기 위해서 가지를 많이 두면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광합성도 제대로 안 되고, 그 환기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병도 많이 발생하고 굉장히 나쁜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GA 처리할 때 반드시 날짜를 지키시고 적정 농도 및 흐린 날 뿌리셔야 반드시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온도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온도 관리는 뭐 물을 뿌리는 것보다는 햇빛이 좀 적게 들어오고 광합성을 촉진하는 필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런 필름을 이제 새로 뭐 띄우지 말고 어차피 3년 정도 지나면 바꾸셔야 되니까 그럴 때 그거를 바꿔 쓰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당도가 아주 좋고 향기가 좋은 샤인마스카트 한 600g에서 650g 정도를 내시면 소비자가 먹지 말래도 먹습니다. 여러분처럼 지금의 뭐 한 송이에 1kg짜리, 1.2kg짜리 만드시면 절대 소비자는 먹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간곡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박 나십시오. 고맙습니다.